마이너 쪽을 향했죠. 어렵게 들어 올립니다. 다시 올리는 김채원. 철책통 연결. 가운데 이주아. 오늘 이런 플레이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김채원의 리시브 좀 흔들렸고요. 황민경 오픈. 다시 올렸습니다. 가운데 백어택. 와일러가 해결합니다. 짧은 서브였습니다. 부지런히 달려가죠. 가운데서. 하지만 다시 올렸습니다. 황민경의 연결. 하지만 공격은 원활하지 않았고 빠르게 왼쪽. 권민지 득점 성공. 와일러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히 받쳐 올렸죠. 이주아 선수가 밀어냈지만 라인을 벗어납니다. 일단은 오늘 뭐 리시브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네. 공격에 전념해도 됩니다. 리시브 좋아요. 일단 넘겼습니다. 일단 기회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황민경 쫓아갈 수 있고요. 이주아 때립니다. 직접 커버하는 황민경 그리고 빅토리아. 랠리가 이어지는데요. 빈 공간에 떨어뜨립니다. 빅토리아. 올 시즌 첫 출전입니다. 짧은 서브 에이스입니다. 김지우의 서브 에이스. 김지우 선수도 이 GS 칼텍스와 좀 지난 시즌 계약을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번에도 날카로운 서브. 빅토리아. 수비를 해냈죠. 차분하게 연결합니다. 와일러 달려듭니다. 선체토 빅토리아. 자, 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브에는 구혜인 선수가 들어옵니다. 뚝 떨어지는 서브였죠. 듀스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와일러가 듀스로 끌고 갑니다. 서브에는 GS 칼텍스 이주아입니다. 바로 깨로 감아봤는데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서브에는 빅토리아. 와일러 받고 김지원 올립니다. 와일러 때립니다. 자, 세트를 끝내 기회를 맞는데요. 빅토리아 백어택. 1세트 RBK 기업은행이 듀스 끝에 가져갑니다. 속 있는 또 있는 김민경 선수죠. 차우스인가요? 글쎄요. 손 빨리 들어야 되는데. 터치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김지원, 권민지 빠르게 때립니다. 됐어요. 빅토리아 각을 크게 틀었습니다. 최정민의 서브 에이스가 나옵니다. 이주환 선수가 4번 자리에 있다가 이동을 했고 그렇게 연속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권민지 쪽으로 흔들었죠. 하이볼 강타 블로킹에 막힙니다. 이주환. 서브 덕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때를 구석구석 공략하면서 연속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권민지 받았고요. 김지원 올립니다. 문지윤 때립니다. 자, 걷어 올렸어요. 빅토리아 랠리의 마침표를 곧바로 찍어냅니다. 이번엔 속공으로 갑니다. 이주아. 다양한 플레이를 구사해보는 RBK 기업은행이고요. 전위에 김희진 선수가 들어간 가운데 서브 에이스가 터지는군요. 빅토리아 선수가 서브 2득점인데 하나만 더 하면 범실도 단 하나. 정말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서브 에이스 연속 서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2세트만이잖아요. 네. 좋은 블로킹도 있었고 오늘 서브도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자, 연속 서브를 만들면서 김하경이 계속해서 서브합니다. 한수진 받고 김지원 연결합니다. 와일러 기다리고 있었죠. 빠르게 왼쪽 윤서영 스파이크. 작은 기회를 웬만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2세트 세트 포인트입니다. 이주아 때리는데요. 블로킹으로 2세트를 가져갑니다. 윤서영이 들어갔습니다. 자, 리시브 길었는데요. 연결합니다. 권민지 수비하고요. 오른쪽 한수진 권민지 때립니다. 자, 살려냈고요. 어렵게 3단 넘겼습니다. 붙었는데요. 네. 이주아가 해결합니다. 크게 기업은행이 앞서고 있습니다. 권민지 받았고요. 이동 갑니다.
벗어납니다. 권민지 받았고요. 살짝 붙은 공 직접 커버. 한번 넘기죠. 찬신토. 박민경. 네, 지금 이제 기업은행도 찬스볼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은행의 이주아 서브 계속됩니다. 유서연 받고요. 자, 그대로 넘겼는데요. 세트 부분. 자, 다시 기업은행 쪽으로 기회가 갑니다. 박민경. 또 한 번 빈 공간에 떨어뜨립니다. 펼치도 그렇고요. 뚝 떨어지는 서브였는데요. 아, 자, 블로커 손에 맞았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맞았습니다. 간격이 2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자, 리시브가 어머. 좀 흔들렸는데요. 네? 천수통 선수가 지금 풀이란 말이에요. 아, 네. 자, 점수 한 점 차인데요. 오! 서브 흔들리면서 듀스로 이어집니다. 점수 24대 24. 점점 더 좀 마음이 좀 쫄여오는 서브에 윤지윤. 황민경 받았고요. 빅토리아 때립니다. 자, 이게 그대로 벗어나는군요. 이 경기가 듀스 칼텍스의 세트 포인트가 됩니다. 자, 육세영 리시브가 흔들리죠. 공격은 어려웠고요. 4세트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김지원, 라일러. 자, 이 경기를 바꿔주는 육세영인데요. 차분하게 연결합니다. 맞춰 나갑니다. 빅토리아. 그냥 빠르게 떨쳐내는 게 필요하고요. 오늘 서브 범실만 와일러 선수 한 4-5개 한 것 같아요. 짧은 서브였습니다. 어렵게 들어 올린 공 권민지가 때립니다. 같이 올렸죠? 황민경. 자, 살려내지 못합니다. 서브 서창원. 황민경 받고요. 그대로 떴습니다. 네, 그렇죠. 김학영. 빅토리아 때립니다. 김학영. 됐어요. 조금 늦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연타가 나왔어야 되는데 김지원. 라일러 때립니다. 자, 라인 안쪽이군요. 유서연의 서브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리시브 좀 짧았죠? 하지만 그대로 해결합니다. 육서영이 받았고 황민경이 때립니다. 자, 살려내죠. 높이 올린 공 권민지. 블로킹에 막힙니다. 육서영 쪽. 자, 길었는데요. 최정민이 해결합니다. 이 수비수들이 다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이럴 때 뒤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김하경, 빅토리아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됐고요. 한 점차 추격될까요? 와일러. 한 점차 추격합니다. 와일러의 득점 성공. 움직이면서 이 블로커들의 높이도 조금 낮아졌습니다. 자, IBK 기업은행의 오늘 경기 매치 포인트입니다. 와일러. 자, 살렸고요. 밀어넣습니다. 급하면 안 돼요. 2단 연결. 빅토리아. 오늘 경기를 끝냅니다. 네, 마지막에는 정말 강한 그런 공격을 보여준 빅토리아 선수고요. 이게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3세트 같이 흘러갈까봐 선수들이 이제 4세트에 오히려 더 많은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IBK 기업은행이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합니다. 오늘 공격과 블로킹, 서브에서 모두 앞섰는데요. 빅토리아 선수는 31득점을 책임지면서 개인 첫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한편 GS 칼텍스, 와일러 선수가 26득점을 기록하며 힘을 내봤지만 팀은 3연패에 빠집니다. Word up on the street, they talk about you and me. Let's start some rumors.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오늘 스페셜 V 함께할 두 분입니다. 이숙자 해설위원, 류윤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펼쳐진 경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자부 경기 만나봤죠. IBK 기업은행과 GS칼텍스가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IBK 기업은행이 승리하면서 3연승을 달립니다. 이 최근 IBK 기업은행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이 최근 분위기가 좋은 원동력을 좀 찾아보자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김호철 감독 부임 이후에 1라운드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던 기업은행인데 사실 오늘 경기가 조금의 고비는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해결사가 나타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기업은행 승리하면 빼놓을 수 없죠. 2라운드부터 이제 트리플 크라운으로 시작을 하는 빅토리아 선수인데 사실 국내 리그의 외국인 선수 하면 일단 파워를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이 빅토리아 선수가 굉장히 파워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어려운 경기마다 좀 주역 역할을 하면서 끌어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한 명 잘하는 선수가 또 있죠. 이주아 선수인데 사실 FA 이적할 때 공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드러냈고 좀 더 공도 많이 때리고 싶고 이런 모습을 드러냈는데 오늘 2세트까지 공격 성공률 70%를 기록했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제가 보기엔 뭐 이동 공격 굉장히 좋은 선수고 이다은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주아 선수도 그에 못지않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제가 느끼기엔 기업은행이 중앙의 점유율을 조금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주아 선수가 원하는 만큼 받기 위해서는 더 이제 사인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주아 선수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빅토리아 선수의 이주아 선수까지 오늘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면서 IBK 기업은행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또 한 명의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캡틴 황민경 선수인데요. 낮이나 밤이나 항상 팀 생각만 하는 캡틴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만나보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진짜 고생 많으셨죠? 네, 힘드네요. 3세트는 무슨 일인가요? 제가 서비스를 한 게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장은 다 떠안는 이 네. 넓은 인품이랄까요.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침내 또 이겨냈고 3연승입니다. 일단 요즘의 분위기와 함께 또 오늘의 승리 소감을 전해주신다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중간에 힘든 일이 있었지만 선수들이 그래도 이겨내는 힘이 생긴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있는 경기도 지금처럼 같이 힘을 합쳐서 재밌는 경기 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잘해주고 싶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공격 쪽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리시브의 정확도를 좀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전에 감독님께서도 이제 조금 더 다양한 공격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을 또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기술적으로는 좀 어떤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는 리시브가 잘 돼야 패스가 돼야 이제 세타 손에서 스피드가 나오기 때문에 리시브나 첫 볼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스피드와 선수들이 이동하는 연습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중계 중에 그 고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황민경 선수를 보고 고수요? 고수. 약간 무림의 고수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 달인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 그 후배 선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육세훈 선수도 있고 이제 아웃사이드 헤드 포지션 선수들이 많은데 이런 기술들을 좀 이렇게 알려줄 의향이 있나요? 알려줘야죠. 근데 뭐 지금은 우리 어쨌든 경쟁 상대기도 하고 근데 서로가 이야기 많이 하면서 도움이 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기까지 또 본인의 좀 그런 노력의 시간들을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점프력이 좋아진다고 한들 브로킹 위에서 때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브로킹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 수비 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어디가 이 상황에서는 어디가 비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게 제게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서 가끔은 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끔 아니고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홈팬들한테 또 이번 시즌 좀 기업은행 좀 어느 정도 어떤 그 기대감 그리고 이제 응원 메시지 같은 거 있으면 해주세요.
일단은 첫 번째 홈 경기 승리를 드디어 이제 안겨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저희 선수들 오래도록 배구할 수 있도록 따뜻해지는 날까지 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민경 선수의 또 목표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수들이 지금처럼 한 경기 한 경기 매 경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시즌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장의 역할은요? 저부터 열심히 뛰어다녀요. 네, 앞으로도 멋진 활약 응원하겠고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배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황민경 선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솔선수범하는 이 주장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 황민경 선수의 이야기처럼 좀 모든 부분들이 준비한 부분들이 코트에서 잘 나왔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례적으로 2시즌 연속 외국인 주전 세터를 기용 중인 IBK 기업은행입니다. 우리의 레전드 세터 또 숙자리가 이 자리에 있는 만큼 이 다른 스타일을 가진 IBK 기업은행의 현 세터와 전 세터를 좀 비교해 주신다고요. 뽐뿌, 지난해 뽐뿌 선수와 천신통 선수는 눈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전혀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세터들입니다. 뭐 저도 제 생각이 있지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보시는 팬분들은 어떤 스타일의 세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에 있던 뽐뿌 세터는 굉장히 화려하고 본인의 색깔이 뚜렷한 확실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격수와 호흡을 맞출 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많은 시간을 가져가야 되는 게 사실 뽐뿌 선수가 교과서적인 폼으로 토스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개인 힘도 있고 유연성도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공이 나갈까 싶은 폼에서 역으로 토스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번 시즌에 이제 천신통 세터죠. 뽐뿌 선수와 비교해서는 크게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우리 V리그를 돌아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해주고 있고 뭐 이번에 선수 변화가 많았던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좀 안정스럽게 가는 이 천신통 세터를 또 김호철 감독이 긍정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저는 천신통 세터 하면은 이제 가장 높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세터들이 경기 중에 이제 감독들의 주문을 듣고 버럭하는 감독님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세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안 흔들릴래야 표정 관리를 해도 안 흔들릴 수가 없는데 제가 보는 현재까지 천신통 세터는 그런 사랑이 담긴 주문에도 많은 주문에도 불구하고 내 갈 길을 가는 세터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항상 평정심을 좀 유지를 잘하고 또 포커페이스 유지도 잘하면서 이 팀에 또 맞는 토스까지 갖춘 천신통 선수입니다. 이렇게 두 세터를 비교해 주셨는데요. 이숙자 위원의 원픽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천신통 선수의 토스를 보면서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보시는 것도 배구의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자부 경기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3위 IBK 기업은행이 오늘 승점 3점 챙기면서 선두권과 넉 점 차가 되고요. 최하위 GS 칼텍스 3연패에 빠집니다. 이주아의 서브. 천신통. 황민경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황민경 선수 플레이는 정말 그 고수가 하나 들어가서 이쪽으로 때릴 줄 알았지 하면서 반대쪽으로 때리고 정말 노련하게 오늘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황민경 선수입니다. 다시 기업은행 쪽으로 기회가 가는데요. 맞죠? 네, 좋은 고수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유독 그런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황민경 선수고요. 괜찮아요. 이런 경기를 하면서도 좀 배울 필요도 있어요. 네, 이 수능 배구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은 황민경 선수의 또 짤방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수능이 치러졌는데요. 좀 수험생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이 스페셜 V를 또 함께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1라운드를 1위로 끝낸 현대캐피탈과 2위로 마무리한 한국전력이 만납니다. 1라운드에서는 풀세트 듀스 끝에 한국전력이 승리했었는데요. 오늘 맞대결은 어땠을지 확인해 보시죠. 야마토 붙어오는 볼 연타로 처리합니다. 수비가 됐고 레오의 연결 허스포 레오 세터 하이볼을 레오에게 많이 연결해줬는데
지금은 레오가 오히려 토스에 참가를 하면서 상대 공격수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진선 선수가 나오고 정성환이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강타 발로 일단 살려놓고 넘깁니다. 허스봉, 황승빈 다시 한번 허스봉 블록아웃. 연속해서 점수를 뽑아내면서 넉점 차로 달아나고 있는 현대캐피탈. 퀵오픈. 자, 수비로 받고 허스봉의 연타 살려냅니다. 강타 살렸고 레오의 연결. 허스봉의 하이볼 스파이크 블록아웃. 3인 블로커 앞에서 득점을 만드는 허스봉입니다. 다시 레오의 서브 찬스볼을 만듭니다. 황승민 어디로 줍니까? 오른쪽 호위 신펑. 그렇죠. 신펑을 또 챙기고 가야죠. 그렇죠. 강서브. 아하, 지금은 판정이요. 네, 현대 캐피탈의 득점. 야마토 내려와서 백커스. 서재동 막힙니다. 현대 캐피탈이 1세트를 가져갑니다. 신펑이 받고 레오가 때립니다. 수비가 됐어요. 임성진 하이볼 스파이크. 허스봉이 연결을 했고요. 신펑 짧게 들어옵니다. 신펑. 성공입니다. 자, 지금 2세트 후반에 중요한 순간마다 신펑의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세트의 가장 중요한 한 점이 됩니다. 야마토 임성진 블록아웃 득점. 24대 22 한국전력의 2세트 세트포인트. 신펑 또 떨어지면서 뉴스를 만드는 동신펑. 지금은 살짝 맞춰놓은 느낌이 있거든요. 예.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짧게 떨어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강서브 리시버 흔들렸습니다. 하이볼 이공을 의자 모서리 쪽에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자, 서브가 좋기 때문에 한번 과감하게 노려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웃입니다. 야, 코스 좋았는데. 네. 코너볼 스파이크 박경민 황승민이 살렸습니다. 네. 그러나 기회는 다시 한번 기회였습니다. 한국전력입니다. 김건희 야마토 시간차. 자, 받았습니다. 세트를 끝낼까요? 레오입니다. 강타. 네. 현대 캐피탈이 세트도 가져갑니다. 짧은 서브 허스봉이 받습니다. 허스봉. 야, 안 되면 또 허스봉이 있어요. 정말 어느 경기는 허스봉 선수가 이 맥을 다 끊어버립니다. 네. 속공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최민호 20대 16 속공. 좋았어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공. 넘어지면서 리시브. 허스봉의 퀵오픈 뒤쪽에서 붙입니다. 네, 김두영 좋았어요. 왼쪽으로 강타. 자, 신펑이 살립니다. 다시 한번 허스봉 연타. 빈 공간 이 공을 살려서 건넵니다. 황승빈 석점 최민호. 좋았습니다.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 신펑의 연타. 손을 집어넣어 수비가 됐습니다. 푸시로 성공입니다. 이제 2점 차. 박승수의 득점.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현대캐피탈의 찬스볼. 오버핸드로 박경민, 황승민 거쳐서 속공. 최민호의 속공 득점. 최민호. 한국전력의 서브 범실로 25대 21 세트 스코어 3대 0. 현대캐피탈이 1라운드의 패배를 서력하면서 승점 17점 다시금 연승을 만들어냅니다. 이 황승민 선수가 현대캐피탈의 완승입니다.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허수봉 선수가 20득점으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한편 한국전력 임성진 선수와 구교혁 선수가 힘을 내봤지만 엘리안 선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며 결국 패했습니다.
1라운드 1위 현대캐피탈이 2라운드 첫 경기에서도 웃습니다. 류윤식 위원 지난 시즌 현대캐피탈의 우승을 꼽고도 쓴맛을 봤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난 시즌 저도 우승 후보로 뽑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탈락은 했지만 올 시즌은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숙자 위원이 또 아까 말했듯이 이 세터의 차이인데요.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공격 성공률이 비슷한 반면에 리시브 효율이 10%나 떨어졌지만 지금까지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난 시즌이나 올해나 팀 공격에는 문제가 없지만 황승빈 같은 안정적인 세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김명관에 비해서 황승빈은 좀 화려하거나 블로킹을 빼주는 그런 스타일의 배구를 하는 게 아니지만 리시브가 흔들려도 조금 더 안정적이고 경기 운영하는 데 좀 타고난 세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대캐피탈의 공격수들이 화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터까지 화려하게 된다면 좀 언밸런스가 날 수도 있어요. 단 좀 토스는 조금 이길 수는 있지만 이 공격력이 좋은 팀을 가지고 있는 현대캐피탈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황승빈 같은 안정적인 토스를 해주는 세터가 꼭 필요합니다. 네, 팀 색깔에 잘 어울리는 또 세터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이 팀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전 1라운드 MVP 시상식에 있었죠. 이 허수봉 선수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허수봉 선수 1라운드 남자부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공격 성공률과 퀵오픈 성공률 1위를 기록하고요. 서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득점에서는 국내 선수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책임졌습니다. 지난 코보컵에서도 MVP를 받았던 허수봉 선수인데요. 1라운드 MVP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그렇죠. 코보컵에서 11년 만에 우승을 이끌었는데 리그 개막하고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두 시즌 만에 두 번째 라운드 MVP를 받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즌 초반에는 잦은 포지션 변화로 좀 힘들긴 했지만 올 시즌은 레오가 오면서 이 리시브의 부담감도 덜고 공격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제는 현대캐피탈의 에이스가 아닌 또 V리그의 대표 에이스로 확실하게 자리를 매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덕분에 팀이 1위 자리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고요. 이번 시즌 정말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현대캐피탈의 이 승리 소식까지 남자부 경기 살펴봤고요. 현재까지 남자부 순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현대캐피탈 승리로 승점 3점을 챙기면서 단독 1위를 지켜나가고요. 한국전력 2연패로 4위와 승점차 없는 3위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경기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여자부입니다. 개막 7연승을 노리는 흥국생명과 시즌 첫 승리의 기세를 이어서 연승에 도전하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스팸 전원 흥국생명이 한국도로공사를 꺾고 개막 연승 행진을 이어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이숙자 위원이 흥국생명을 선택했다는 게 또 공개가 됐습니다. 만장일치 어쩔 수 없는 또 결과인데요. 흥국생명을 꼽은 이유가 좀 뭘까요? 일단 지난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이제 순위와 공수의 지표에서 우위가 있다고 이제 흥국생명 쪽으로 많이 기울었었는데 이번에는 흥국생명의 높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 유일하게 전승을 했던 흥국생명입니다. 공격력도 물론 강했지만 사실 블로킹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1라운드 팀 블로킹이 세트당 2.7개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치고 그 가운데 이제 직전 정관장전에서 블로킹을 7개를 기록하면서 블로킹 부분 1위에 올라있는 이 투투크 선수가 1라운드 상대전에서 시즌 최다 31득점, 블로킹, 성공률도 56%, 상대 맞대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어갈 거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반면에 도로공사가 연패를 끊기는 했지만 이제 김다은 세터가 들어오면서 강소희 선수나 이제 왼쪽에 있는 김세인 선수까지 살아나는 반면 오른쪽에 이제 니콜로바 선수를 어떻게 살리느냐, 얼마큼 자신감을 갖느냐 그게 또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또 두 팀 모두 지금 승리가 간절한 상황입니다. 개막 연승을 이어갈 흥국생명이냐 아니면 시즌 첫 연승을 만들어낸 한국도로공사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남자부 경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라운드 맞대결에서 막강 화력을 앞세워서 완승을 거뒀던 삼성화재가 OK저축은행을 상대합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만나보시죠. 네, 남자부 비교적 대등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삼성화재의 예상 승리 확률은 66.7%, OK저축은행의 예상 승리 확률은 33.3%였습니다.
류현식 위원이 사실 지난 화요일에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노를 외치면서 이 한 수를 던졌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공개를 안 하고 좀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또 어떤 팀을 제가 뽑혔는지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팬들이 삼성화재의 승리를 전망한 이유는 아무래도 상대전에서 보여준 막강한 공격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시즌 초반 팀 분위기가 아직 어수선한 건 느끼는 건 맞아요. 이 두 팀 모두 벼랑 끝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래도 삼성화재는 1라운드 OK저축은행과의 맞대결에서 팀 공격 성공률이 시즌 최고인 61%였을 만큼 굉장히 화력이 대단했거든요. 그 가운데 파젤리 선수가 21득점, 공격 성공률이 무려 68%로 자신의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반면 OK저축은행에서는 이 두각을 아직 나타내는 선수가 아직 보이지 않다는 점이에요. 더불어 OK저축은행의 신호진과 세터로 이루어진 라이트 블로킹이 아직 높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김정호를 포함한 아웃사이더 히터의 공격력이 살아난다면 그래도 내일 경기에서는 삼성화재가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변수가 있죠. OK저축은행의 새 외국인 선수 이 크리스의 키가 무려 2m 10cm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크리스가 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이제 시합에 임하게 된다면 그래도 아무래도 내일 경기에 좀 변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도 이럴 때 이 이민규 세터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좀 이민규 세터는 출전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도 이제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팀이 꼭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민규 세터가 이 경기에 나설지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이 경기 KBSN 스포츠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 50분부터 OK저축은행과 삼성화재의 남자부 경기를 KBSN 스포츠에서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이동근 캐스터와 박철우 해설위원이 출격하니까요. 배구 팬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열렸었죠. 이 수능 필적 확인 문구로 곽기영 시인의 시 한 구절인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가 나왔는데요. 수험생들에게 오늘의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꼭 더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금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